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토요일이고 뭐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는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이렇게 제가 뭐 이제 법과대학을 나와서 법학을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거 좀 많이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뭐 그쪽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또 부동산 관련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제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렇게 뭐 뛰어들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 되고 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 뭐 부동산 관련 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란 게 뭐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눠요. 내가 그 법조인이면 내 자녀하고 법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의료인이면 내 자녀가 의료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생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자녀하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심심하면 이제 내 자녀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물론 자녀가 읽는 책을 주제로도 나누고 궁금한 거 질문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저 자녀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거꾸로 이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제 자녀한테 이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 영원한 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저기 제 자녀들한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자녀가 둘 다 초등학교 진입하기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동산으로 유도하고 싶어서 제 자녀한테 그랬죠. 거기다가 앞에 전제 조건을 다시 하나 더 달았죠. 영원하긴 영원한데 돈이 되면서 영원한 것, 돈이 되면서 영원한 것.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여러분 돈 얘기를 나누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돈 얘기를 좀 많이 좀 자녀하고 나눕니다. 어차피 경제적인 삶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제 자녀가 아빠 얼마 벌어? 엄마 월급은 얼마야? 큰아빠 월급은 얼마야? 이게 자꾸 좀 그 월급을 물어볼 때 좀 난감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어찌 되었든 자 그것을 제가 질문을 유도했더니 아마 5살쯤 된 제 둘째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금이야 금이 영원할 것 같아. 하나는 맞췄어요. 저는 금이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변형시키고 뭐 그게 귀금속 중에서도 하나의 영원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제 자녀한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다시 물어보면 그 자녀가 기억을 해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귀금속 그렇지.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영원한 거란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쟁 대비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비상사태에 있을 때 이것은 동산이면서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러면서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자녀한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이거 성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둘째가 땅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드렸었을 때 첫 번째 강의를 드렸었죠. 영원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지구라고 말씀했죠. 지구. 이게 지구본을 갖다 놓고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구가 약 한 46억 년 정도 됐나요? 수명이. 근데 앞으로도 한 그 정도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태어난 지도 몇 천 년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수십억 년이 지내갈 것 같으니까, 불교에서 말하면은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래요. 지구도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그 공룡이 굉장히 둔탁하고 둔하고 무디다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퇴출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공룡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우리 인류가 산 게 훨씬 반도 아직 못 살았죠. 공룡보다도.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지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지금 봐보면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일부인 토지, 땅이 있습니다. 흙은 제조 가능합니다. 인류가. 그러나 토지하고 땅은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는 또 뭐가 있나요? 그러죠. 어업권이 있습니다. 어업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업권은 이게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영원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걸 영원하다고 보는가요? 이게 어업권이라든지 조업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게 사법부에 등기부 등본에 등재만 해야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면사무소나 바닷가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의 쉽게 말하면 어업권을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권이 내가 양식장이죠. 양식장, 김양식장, 그다음에 꼬막 양식장, 이런 그 양식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면사무소나 군청 같은 데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등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수명이 제가 알기로 한 30년쯤 됩니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재연장해 줍니다. 거의 계속해서 재연장을 해줘요. 어차피 그것을 그런 양식장을 어떤 국가 산단을 개발하거나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양식장을 걷어들여야 된다면 큰 보상을 해주고 어차피 그것을 뺏어야 됩니다. 부동산에 강제 수용한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특별히 국가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는 한 그 어업권은 영원 무궁할 거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양어장 같은 경우도 저는 영원 무궁하다고 봅니다. 영원 무궁하다고. 그 다음에 이 양어장이 육지에 있는 양어장도 있을 수 있고, 육지에 있는 양어장은 그것을 토지라고 봐야겠죠. 토지니까 당연히 영원 무궁한 거고, 바다에 있는 양어장은 어떻습니까? 양식장인가요? 양어장인가요? 바다에 있는 것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영원 무궁한 겁니다.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한 영원 무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영원 무궁한 것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서 오늘 또 영원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그 이유가, 그 핵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건물도 이렇게 석조로 만들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석 같은 그런 화강암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화강암으로 됐거나 이런 것들도 봐보면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게 한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이나 수만 년이 흐르면 그러한 돌들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으로 변해버리죠. 계속해서 비바람을 맞는다면. 그래서 그것도 수명이 수만 년까지만 연장될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내 생애에 살았을 때 화강암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라면 한 1, 2만 년 정도까지는 연장이 된다라고는 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물들은 끼케야 몇 년이죠? 대부분 4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철골조로 지어놓은 이런 63 빌딩이라든지 지금 롯데타워가 이게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한 200년 정도면 많이 갈 것 같나요? 그건 제가 수명이 정확히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영원한 것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 힘, 그 영원함에 대해서 이게 그 힘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가볍게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영원한 것은 토지, 지구의 일부인 토지, 그 다음에 보석,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동산으로서 금,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업권, 조업권, 양어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양식장. 근데 이것은 내가 어업권이라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시 재임대해서 쓸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할 수 없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어업권이나 조업권, 양어장, 양식장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임대 사업으로 좀 하기가 좀 여기도 제가 이제 정확히는 이것을 제가 몰라서인데 아마 그 세계에서도 임대로 이렇게 빌려주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되시면 하셔도 될 거는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달러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달러 투자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미국이 패권을 영원히 질 거라고 생각하면 달러가 영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가 미국이 지금도 미중 전쟁 패권을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당장에는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는 봅니다. 이제 100년이나 200년, 300년, 400, 500년 더 흐른 다음에는 역사는 항상 그래왔듯 미국이 그 패권을 놓칠 것이다 라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달러는 지금은 한 몇십 년, 또 한 100년, 200년 정도까지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면 달러도 그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릴 만할 바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생애에 달러가 붕괴되진 않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넣었다 뺐다를 잘해서 달러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죠. 이상 지금 가볍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또 이제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가볍게 말씀드린 거 보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직관에 투자하라.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직관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나눴었습니다. 근데 직관을 기르는 투자를 했을 때 직관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분석력도 좋아야 됩니다만은 제가 서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정말 절반 이상이 사기꾼 같은 전화예요. 왜 그렇게 사기꾼이 서울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사기 쳐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은 전화를 몇 통화 듣고 1, 2분 듣고 이놈이 사기꾼이다 아니다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서울 지방 사람들은 사기를 치다가도 들키면
자기가 창피한 줄 알고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 물론 서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서 서울로 다 올라가서 그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사기치는 인간들도 많을 거고, 거기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 뻔뻔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사기를 치는 게 들켰는데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브리핑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게 서울 사람들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서울 사람은 아니겠죠. 지방,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뭐 그렇게 서울 표준을 써가면서 사기를 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자녀하고 이것도 얘기를 좀 한번 제 사례를 들어봤었는데, 그 직관력에 대한 힘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직관력은 그 사람의 그 본성이고 그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직관력을 키워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 세 가지? 하나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겁니다. 첫 번째, 직관력을 키우는 것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간접 경험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은 하나를 봐서 끌통을 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분양가 상한제가 궁금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란 것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A가, B가, C가, D가 한 10사람이나 한 20사람, 30사람이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다 들으면, 아마 30명 이상한테 들으면 대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아마 판단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직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이뤄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녀가 첫째 애가 굉장히 좀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 유치원 시절에도 4살 때도 ABC도 외우고 다 좀 잘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좀 그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보다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둘째가 직관력은 엄청나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또 돈에 관한 직관력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둘째가 어떠한 직관력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아마 그것도 제 둘째가 5살 때고 첫째가 7살 때입니다. 그런데 친척 집에 방문을 했어요. 시골에 친척 집에. 근데 둘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7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7살짜리는 공부도 좀 잘하고, 풀이도 잘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말도 잘합니다. 논리적이고, 책을 또 많이 읽어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 트로피가 많이 있는데, 금상도 있고 막 있어서, 7살짜리가 둘째인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일 가능성, 금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 막 분석해내서 설명을, 둘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금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첫째가 계속 얘기하는데, 둘째가 5살짜리인 둘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전부 다 금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제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첫째가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둘째가 가볍게 5살짜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게 진짜 금이면 집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둘째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 순간 첫째는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것은 금도금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둘째는 그 5살 나이에 명확하게 이것은 금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직관력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그 힘인 것 같아요. 그 사물을 이게 한번 싹 훑어보고 바로 판단해낼 수 있는 것. 단 한 10초 만에, 1분 안에 판단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설명하든지 네가 아무리 나를 사기치려고 하든지 하더라도 나는 이미 네가 사기치려고 한다라는 것, 또 나는 이것을 이미 투자하지 않을 거라 안다는 것,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스럽게 그냥 2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2가지, 둘째는 직관력을 어떻게 해서 키우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